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집을 나서는데 만약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또는 벼락을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집을 나서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분명히 존재하는 위협이지만 우리는 일정 이하의 확률은 무시하며 살아간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에서 그대로 두면 앞에 5명이 죽고 차선을 바꾸면 1명이 죽는다. 당신은 차선을 바꿀 것인가? 많은 사람은 차선을 바꾼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똑같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그대로 달리면 5명이 죽고 육교 위에서 뚱뚱한 사람을 밀어 바퀴에 깔리게 하면 열차를 멈춰 5명을 살릴 수 있다. 당신은 뚱뚱한 사람을 밀 것인가? 이 질문에는 많은 사람이 밀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차선을 바꿔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육교 위에 무고한 한 사람을 밀어 열차를 멈추게 하는 행위는 동일한 행동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다. 다수를 위해 하나의 희생이 옳은가? 그 하나가 당신이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을 남긴다. 트롤리 딜레마는 원래 모든 조건이 통제된 이상적인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의 순수한 기준을 실험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트롤리 딜레마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태도와 조심스럽게 관망하려는 태도가 교차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확률이 생략되어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며 살아간다. 1%의 무시해도 좋을 확률과 99% 확실한 확률이 있다. 열차가 그대로 달리면 5명이 죽을 확률은 99%이고 차선을 바꾸면 1명이 죽을 확률도 99%이다. 그러나 육교 위에서 사람을 밀어 열차가 멈출 확률이 99%일까?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 리스크가 존재한다. 영화 의나의 마더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 의사에게 5명의 환자가 있고 이들은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다. 그런데 생명이 위급한 6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6번째 환자를 치료해 살리면 5명이 죽고 6번째 환자의 치료를 늦춰 죽게 되면 5명이 장기를 이식받아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트롤리 딜레마와 비슷하지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시간 지연이라는 누구도 모르는 이유로 죽게 하는 약한 악의 문제이고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1명을 선택하게 되는 트롤리 딜레마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 이야기에 확률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6번째 환자를 치료하면 99% 확률로 살고 치료를 늦추면 99% 확률로 죽는다. 그러나 장기 이식으로 나머지가 모두 살 확률이 99%일까? 아니, 1명 이상이라도 살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여기에도 리스크가 존재한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쳤다. 차와 부딪힌 것도 아니고 혼자 넘어져 다쳤지만 차를 세워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이 차와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될 확률이 존재한다. 즉, 리스크가 존재한다. 당신은 개입할 것인가?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